15일 버스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충남에선 투표와 함께 노사 간 6번째 교섭이 열려 임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슈피플 시간에서 노조 측의 입장 직접 들어봅니다.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형 행복주택 5,000호 공급에 나섭니다. 첫 입주는 2022년 아산으로 아이 둘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이 감면됩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효소판 감소증후군이 확진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두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남에선 노사 간 6번째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쟁의 조정 신청 이후에도 충남에선 최악의 상황인 파업을 막기 위해 교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조와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조가 노동청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이후 노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먼저 노조는 임금 5% 인상 등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줄어들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 기사들의 전국 평균 월급은 346만 원으로 이 가운데 32%를 초과 근무 수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 한 달에 최대 110만 원까지 임금이 줄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버스 근로자들이 임금이 열악한데도 일을 더 해가지고 나름대로 충족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그나마 일을 더 하고 싶은 것도 일을 못하게 하고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지금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저하되는 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측은 노조의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유가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근무 일수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쟁의 조정 신청이 돼 있는 상태지만 15일 파업 전까지 노조 측과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결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한 가족으로 여겨가면서 우리가 사업자들은 근로자들의 보호자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교섭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충청남도는 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노조 측에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날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된 가운데 버스 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버스 파업 찬반 투표 이후에도 노사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전국 노선버스 2만 대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이 결정되면 충남과 세종 지역에선 버스 2,000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오는 15일 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충남에선 노사 간의 교섭이 열렸습니다.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박종희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버스 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의 6번째 교섭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 달에 우리 버스한테 해당됐던 이제 근로기준법 59조 이제 특례 조항이 삭제됐어요. 삭제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주 52시간을 바뀐 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타 산업에 비해서 버스 근로자들이 임금이 아주 열악했었는데 예. 초과 근로를 해가지고 일을 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어려운 부분을 한계를 채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걸 규제를 하잖아요. 이제 못하게. 예.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가 좀 생활하기가 좀 막막해졌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손실되는 손실임금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6차까지 지금 교섭을 했지만 뭐 아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지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또 15일부터 버스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뭐 남은 절차나 일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일차는 저 일정은 그래요. 오늘 지금 파업 찬반 투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20개 조직 중에서 지금 12개 정도 조직이 이제 이미 투표를 완료를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투표가 끝난 데를 보면 이제 한 95% 이상이 파업 찬성이 나왔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연맹에서 발표했던 일정대로 한다고 보면 이제 15일 날 파업을 예고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그 10일 날 네. 서울에서 이제 우리 자동차 연맹에서 전국 시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역의 입장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듣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결과를 놓고서 이제 10일 날 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예. 예. 자, 네. 10일에 전국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5일에 그러면 15일에 있는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 그럼 10일에 그 대표자 회의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15일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파업이? 그렇죠. 이제 오늘 결과를 가지고 10일 날 얘기를 할 네. 거고요. 예. 그리고 10일 날도 이제 뭐 각 지역별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집행부 의견하고 이제 각 지역 입장하고 예, 이제 예, 예.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파업 날짜를 한다고 해도 꼭 15일이라는 건 없어요. 또 그 음. 이후로도 더 미룰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부에서 예. 무슨 어떤 뭐 지금 68시간 탄력 근로제 문제도 지금 국회에 지금 묶여 있고 예. 뭐 이게 이제 뭐 뚜렷한 게 없으니까 무슨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 파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뭐 좀 그런데 이렇게 파업이 좀 진행이 되면 예. 뭐 한편으로 좀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뭐 입장을 이해를 하죠. 이제 시민들의 이제 국민들의 발을 묶는 건데. 예.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저 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도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버스가 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그 국민들한테 네. 불편을 주지 않고서 원만한 타결을 원하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측이나 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좀 있을까요? 사측이나 정부에다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정부 발표가 대통령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뭐 국민들의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뭐 또 법 개정 취지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임금 손실 없는 법 개정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임금 손실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고 예. 발표한 대로 정부 발표대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뭐 전하고 싶다는 건 그래요. 앞에서 말한 대로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떤 단체 행동이라고 그럴까 뭐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시민들 피해 없이 평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최대한 앞으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길 기대하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불편 없이 이번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협상이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종희 충남 세종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를 2명 낳으면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충남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형 행복주택 공급에 나선 건데요. 2022년 아산 지역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5,000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값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충남도가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양 지사는 주거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혼인 친화적 분위기,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자. 한마디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단초를 만들자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임대료는 더 저렴하고 주거 공간은 더 넓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 기준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주거 공간은 최소 36제곱미터에서 최대 59제곱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1명 낳으면 임대료가 50%, 2명 낳으면 100% 감면되는데 자녀 출생에 따른 임대료 면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 등입니다. 주거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부부 교육과 출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첫 사업은 아산 월천지구에 건설형 임대주택 600호를 짓는 것으로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사업비 지원, 충남개발공사가 건설과 입주자 모집, 아산시가 부지 제공을 약속하는 협약이 이날 체결됐습니다. 충남도는 국도비 등 2,33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1,0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와 일정을 확정하고 공급량을 5,000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을 이 1,000호를 시작으로 해서 5,000호도 가면 우리가 정말 멋지게 이런 명품 이런 주택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이 중앙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우리 더 행복한 주택의 목적 중에 하나다.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충남형 행복주택이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까지도 할 수 있어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 있는데 치료제가 따로 없어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 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체액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2만 6,900명,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3만 900명, 8.6%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0.98명입니다.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최저 수치입니다. 2017년에는 1.05명이었는데 0.07명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6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기는 1명, 인천은 1.01명인데 전국 평균인 0.98명보다는 약간 높지만 순위로 보면 중하위입니다. 연령대별 출산율도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 91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명, 20대 후반이 41명 순인데요.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습니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17년과 비교해 6.9명이 줄었는데요. 14%가 감소한 셈입니다. 이렇게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2017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만 35세 이상인 산모도 31.8%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13년 동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15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현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춘천 기사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속상한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예당호 출렁다리가 방문객에게는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지난 1일 오전 기준 방문객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길이 402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식당과 숙박업소 같은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온 이모 씨는 출렁다리 주변 식당은 대부분 어죽과 매운탕 같은 메뉴뿐이라며 먹거리 선택폭도 없지만 주변 식당이 부족해 다른 곳에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이나 황금 연휴를 맞아 인천에서 온 정모 씨는 가족과 함께 출렁다리를 보고 근처에서 머물다 가려고 했다면서도 숙박시설이 없었다, 관광객 맞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출렁다리 반경 1km 내 식당은 10개 정도입니다. 펜션은 3곳뿐인데요. 식당은 대부분 어죽과 매운탕, 붕어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돈가스를 판매하는 식당도 있지만 단체 관광객을 맞이하기엔 자리가 부족합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예당호 여가 캠핑장도 위치하고 있지만 방문객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대형 음식점 유치나 푸드트럭존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편익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도 출렁다리 주변이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상 행위 제한에 걸려 있어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대 기사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 입주 문제와 관련해 성문면 장구항 1, 2 주민들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30일 성문산단 폐기물 처리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장구항 1, 2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대책위는 이날 당진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업체가 당진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폐기물 처리장 가동 시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할 무렵 김나균 당진시 자원순환과장이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 김상명 대책위원장과 장대환 사무국장은 당진시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듯 얘기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김 과장의 설명이 채 끝나기 전에 더 이상 얘기를 듣지 않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대성 에코에너지센터는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에 용지 면적 18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립 시설은 9만 9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185만 세제곱미터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으며 고온 소각 시설과 일반 소각 시설에선 하루 188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재도 해당 시설 내에 매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대회가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시작한 가운데 개회 첫날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산지역구 장승재 도의원은 대산항에 주차장과 도로 확장 등 항만 배후 교통망을 개선하고 다목적 부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선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도비 30%에서 50%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서산지역구 김영수 의원은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충남도의 전략적인 미래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지역구 방한일 도의원은 농가의 일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농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17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등 50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산시 체육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론 김기진 스포츠 학문 전공자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서산시 체육회의 규정과 징계, 표창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스포츠계 성범죄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정하고 선수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태안에서 송화소금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송화소금은 소나무와 염전이 많은 태안의 대표 특산품으로 송화가루가 날리는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에만 생산됩니다. 올해는 8일부터 오는 15일 전후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화가루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며 천일염은 염도가 낮고 미네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은 태안이 송화소금 생산에 최적지여서 전국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중 국회의원이 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악취 해결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여름 대산 지역에서 발생한 악취의 원인이 석유 비축기지 저장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로 확인됐다며 석유공사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석유공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당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에선 카네이션 대축제가 열려
개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또 남부 노인복지관과 당진 시립노인요양원 등에서도 축하 공연을 비롯해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인형극 한마당이 오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서산시는 이 기간 동안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차례 공연을 하고 풍물 배우기와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산 박첨지놀이는 국내 유일의 마을 전승 민속 인형극으로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습니다. 홍성 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들이 홍성 한우를 이용해 만든 육포를 출시하고 농협 한우로 유통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홍성 한우 육포는 앞다리살과 사내, 양지 등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부위를 이용해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홍성군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위를 활용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양군이 대전시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주말장터를 운영합니다. 대전 유성구 학하지구에선 오는 11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양군청 광장에선 매주 금요일 각각 개장합니다. 장터에선 청양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고품질의 채소류와 과채류, 가공식품 등 100여 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할 경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으로 한 대당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과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 및 육성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9일 오전 11시 대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산읍 경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9일 오후 2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보덕사 등 당진 지역 사찰에 방문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9일 오후 2시 남당항 외항에서 열리는 남당항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시설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실에서 열리는 마리나 항마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9일 오전 10시 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3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9일 오전 10시 30분 청양읍 라온 웨딩홀에서 열리는 어버이날 기념 청양군 경로 효 큰 잔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며 활동하기 좋은 날씨 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6도, 홍성이 8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9도, 태안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태안이 20도, 서산과 홍성이 22도, 당진과 청양이 23도, 예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저녁에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래와 세차하기 대체로 좋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약간 더울 수 있습니다. 약하게 냉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